하오 워스 모토 슈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작업실에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는데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좀 주로 얘기했는데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좀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말해야 될 것 같은 주제를 제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K-팝이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얼굴에 침을 뱉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후배들의 게 거의 이제 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SM에 있었고 저도 누구보다 K-팝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배로서 따끔한 조언을 좀 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혹시 지난주에 우리 SBS 인기가요나 KBS 뮤직캠프에 1위 한 노래가 뭔지 아세요? BTS? 무슨 BTS? 한국에서 주로 활동도 잘 안 하는데. 있지의 아이씨가 지금 1위를 하고 있어요. 거의 모든 방송사의 음악 순위 프로그램의 1위는 있지의 아이씨입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사회자뿐만 아니고 동종업계, 다른 기획사에 있는 후배들한테 물어봤는데 걔네들도 몰라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전 세계적으로 K-팝이 빌보드에도 진출하네, 유럽 시장을 정복하네, 그리고 미국의 오락 프로그램에 BTS와 블랙핑크가 출연할 만큼 엄청나게 K-팝이 성공하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K-팝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인들한테는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방탄이 빌보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K-팝 스타가 외국에서 뭘 했다고 그래서 한국의 대중들은 이제 크게 막 열광하거나 막 흥분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년 전서부터 K-팝을 너무 소모적으로 막 한 것 같아요. 방송만 틀면 그냥 아이돌이 나와요. 오락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뉴스 프로그램, 교양 프로그램에도 아이돌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중의 수요보다 K-팝 그룹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아이돌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보신 적은 있으시죠? 아이돌들의 그 공연하는 퍼포먼스를 한번 보시고 그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걔네 얼굴이 행복해 보이나요? 그들의 모습이 어딘가 그늘져 있고 어딘가 피곤해 보이고, 아무리 그들이 감춘다 그래도 얼굴에 이게 쓰여져 있어요. 하루에 14시간 동안 연습하고 잠까지 못 자면서 기어이 기획사 연습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어렵게 해서 데뷔를 했어요. 연습 시간은 그대로 또 주어지면서 또 공연이나 또 외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K-팝 그룹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적으면 3시간, 많아야 5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너 연습 많이 해야 돼. 그럼 너 딴 애들보다 뒤쳐져. 그거는 이미 옛날 말이에요. 무조건 연습량만 느리고 무조건 스케줄만 잡는다고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SM하고 YG, JYP의 현 실태와 거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대형 기획사에게 조금 엄중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예전에 TV 시대에는 스타를 만들 때 대형 기획사의 막강한 힘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방송사와 어느 정도 그게 같은 이해관계가 있었어요. 왜? 텔레비전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대형 기획사에서는 아이돌의 이미지를 그냥 자기네가 맡고 싶은 컨셉 그대로 하면 대중들은 아이돌을 스타로 그냥 여겼어요. 근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제 TV 시대는 끝나고 플랫폼 시대예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만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중들은 이제 스타를 키워요. 그게 오디션 프로그램이잖아요. SM도 내부적으로 좀 진통을 좀 앓고 있고요. YG는 이미 진통 앓고 있다는 게 전 세계에 다 들통이 났고, 그에 비해서 JYP는 어느 정도는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 JYP가 선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트와이스 전담 팀, 각각의 멤버들, 있지의 전담 팀이 있어서 그들과 거의 하나가 돼서 움직여요. 그냥 회사가 어떤 아이돌들을 마치 그냥 매니저를 두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그냥 가서 막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소통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원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JYP는 다른 K-팝 기획사에 비해서는 실적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팀워크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SM과 YG, JYP는 상장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실적을 1년에 4번 공시해야 돼요. 나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서 검색하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어요. 기업이 매출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손익이거든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적자인 계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 가수는 뭘로 돈을 벌까요? 사회자님. 앨범이죠. 앨범 사세요? 음원도 SM이나 YG, JYP가 만들어도요. 그 음원의 실제 수익의 4분의 1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이 두 가지를 합니다. 콘서트를 해요. 콘서트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M&A를 합니다.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하고 그리고 외식 사업을 하고 그리고 굿즈 사업을 하는데 음악 사업 이외에 이런 부가 사업은 거의 적자예요. 손익 부분이 최소한 30% 게임 회사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제조사들이 3에서 7%, 게임 회사들이 한 20%에서 15% 합니다. 근데 한국의 대형 기획사의 매출 대비 손익을 보니까 10%대도 안 돼요. 헐. 이게 말이 됩니까? 몸집이 너무 큰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상장되어 있으니까 회사의 덩치를 키워야죠. 그래야지 이제 소액주주들이 계속 회사의 주식을 사고 투자금들이 들어올 테니까. 근데 껍데기뿐이 그 안을 보니까 이렇게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반복이 되면 K-팝 기획사에 어느 사람들도 투자를 안 하게 돼요. 투자가 안 하게 되면 그간 몸집을 불려놨잖아요. 그럼 돈들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럼 회사 망하는 거예요. 저 모토슈즈는 원래 재밌고 위트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얘기들을 친절하게 설명한 삼촌 같은 존재이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K-팝의 실상, 현 주소와 문제점들. 저는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의 어떤 그 프로듀싱 시스템이 K-팝의 저는 어느 정도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더 많은 발전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최근에 한 보름 전에 앞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라는 비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외람된 얘기지만 방시혁 그 프로듀서가 저하고 나이 같습니다. 나이가 같고 빅히트의 방시혁 대표도 저와 똑같은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K-팝 가면 K-팝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방시혁 대표는 BTS의 멤버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맞아요. 요즘 그 아이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걸 통해서 동시대를 사는 또래의 친구들한테 솔직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방탄의 음악들은 다 동시대를 사는 청년들의 애환과 공감과 비전들을 얘기해서 전 세계의 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멋있다, 쿨하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방탄을 통해서 거의 빅히트가 2천억의 매출을 올렸답니다. SM, YG, JYP의 매출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그 매출의 대부분을 보면 방탄이 해외 콘서트 수익이에요. 국내 콘서트는 돈이 안 돼요. 왜? 어차피 한국에 2만 명이 넘어가는 콘서트장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외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5만 명이 넘어가는 콘서트장이 10개에서 20개가 있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하나 5만 명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하나 들어가는 노력은 똑같아요. 그러면 사회자님은 한국에서 하겠어요? 아니면 외국에서 하겠어요? 콘서트. 당연히 외국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도시에서 보통 1박 2일을 합니다. 그러면 10만 원씩만 해보세요. 그럼 100억이에요. 제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실제 15개에서 20개 도시를 돈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방탄이 콘서트로 걷어들인 수익이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빅히트 매출의 상당 부분이 방탄이 이룩한 콘서트 수익입니다. 근데 이거 거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몸빵 한 거잖아요. 몸빵. 방시혁 대표가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도 불편했을 거예요. 근데 상품이 지금 이렇다기에 콘서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이제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 물론 굿즈도 있지만 굿즈를 낸다고 해서 팬들은 사지만 일반들은 굿즈를 사질 않아요. 그러니까 팬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실제 매출 성적을 그 손익 성적을 보면 굿즈 상품 매출은 거의 돈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방탄은 게임 회사, 음원 회사, 디지털 부가 상품을 만드는 것이 K-팝의 다음 먹거리라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 모토슈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왜? 사람이 뛰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성공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를 사는 소비자들한테는 상품만 제대로 만든다면 소비시킬 수 있고 그것은 회사의 이익, 그 회사의 이익은
열심히 노력한 아이돌들의 개인 이익으로 가서 선순환되고 지속성장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정신없이 얘기했는데 한번 결론을 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SM에서 최근에 낸 슈퍼M도 대안이에요. 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으로 나가겠다. 해외에서는 음반을 아직 사주거든요. 그리고 대형 공연장들이 있기 때문에 콘서트로 수익을 낼 아직 먹거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언발의 오줌 눕기. 지금 잠깐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밖에 안 돼요. 한국의 K-팝 대형 기획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한국의 K-팝 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K-팝 팬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은 콘서트, 그들을 팬들을 위해서 한국의 K-팝 팬들은 일종의 K-팝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까? 최근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 순위 조작, 투표 조작 문제로 한국의 검찰과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면서 전 세계 K-팝을 좋아하는 그 어떤 전 세계 팬들이 약간 좀 눈살을 찌푸리게 됐어요. 많은 K-팝 그룹들이 세계화되면서 외국 멤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 멤버들과 관련된 악성 루머, 가짜 뉴스,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인종을 초월해서 우리의 보편적인 세계관, 그리고 우리 모두 존중받는 하나의 휴먼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회사가 그런 문화들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돈만 벌려고 하지 마시고 사이즈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이 커진 것만큼 기획사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저는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을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부끄러워지고요. 진작에 이런 얘기들 앞으로 기회가 되면 K-팝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 모토슈슈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K-팝을 사랑하고 K-팝이 전 세계인들한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K-팝뿐만이 아니고 아시아의 음악들이 서양인들에게도 사랑받는, 그 중에 저는 K-팝의 다음이 C-팝이라고 봅니다. C-팝도 잘못하면 망합니다. 예? K-팝만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돼요. 좋은 거는 벤치마킹 해야 되지만 나쁜 건 따라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걸 위해서 다음 방송은 C-팝도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디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걱정이네요.